와, 에메리 진짜 대단한 감독입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메리 대단한 정말로. 감독입니다. 예. 나겔스만 감독이 젊은 감독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잖아요. 87년생이니까. 근데 야, 에메리가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대로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네. 박종윤 대표님께서 에메리 정말 대단한 감독 아니냐고 했잖아요. 대단한 감독 맞습니다. 맞아요. 자, 프리미어리그에서 아니 무슨 제가 그랬나요? 프리미어리그 말 좀 합시다. 네. 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분명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아스날이었고 네. 아스날에 오게 된다고 했을 때 조균형, 주원형이 둘 다 야 대단하다. 아스날 강하다. 프리미어리그 좋은 감독도 다 모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스날에서는 실패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아레 가서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했고 야 올 시즌 지금 챔피언스리그 4강 물론 리버풀이랑 붙어야 되잖아요. 모르죠. 죄송합니다. 리버풀이랑 붙는 데다. 벤피카 아니야. 벤피카 아니. 나도 모르게 왜 그렇게 얘기했지? 이거 오해. 이거 실수. 네. 확률이 높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나도 이렇게 말하고서. 어차피 이거 다 나갑니다. 예. 예. 더 좀 이어가세요. 저 자,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챔피언에서 이제 어.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을 노릴 수 있게 된 에메리 감독의 비아레알입니다. 이 유로파리그 타이틀이 비아레알 역사상 메이저대회 첫 타이틀이었거든요. 예. 이제 챔피언스리그 4강. 근데 나겔스만의 바이어는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고 말았죠. 저는 덕현이가 수모라고 했지만 사실 8강까지 챔피언스리그 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미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수모라고 써도 될 만큼 이거는 뭐 안타까운 거죠. 그쵸. 진짜 미넨이 여기서 라는 얘기가 나왔고 사실 조별리그에서인가 16강에서부터가 슬슬 미넨이 좀 가장 좀 우승 후보로서 확률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도 사실 많을 거예요. 저도 좀 그 중에 하나였고. 이 1차전 예. 리뷰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제 뭐 한지플렉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바이언이랑 지금 그 당시 뭐 비아레알이 지금 비아레알 체급 붙잖아요. 이거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그리고 예. 지금도 선수 개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바이언이 더 좋은 팀이고. 근데 제가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제가 어제 이제 요원 애들이랑 종윤 형이랑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말 했거든요. 뭐죠? 이거 에메리 작정해서 내려서 수비하면 이거 바이언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서 수비하다가 유벤투스한테 3골 빠바방 넣고 올라왔거든요. 맞아. 네. 지금 비아레알 되게 도장깨기예요. 세리에 어떻게 이제 뭐 물론 이제 올 시즌 유베가 세리에에서 완전 그 탑 위치는 아니지만 세리에 최강자 유벤투스 격파. 그쵸. 분데스리가 최강자 바이에른 뮌헨 격파. 그리고 뭐 형이 리버풀이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모르죠. 축구 공이 둥근데. 축구 동의요? 둥근데. 네. 모르죠. 뱀픽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 만약에 리버풀이 올라온다면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한 명인 리버풀까지 만약에 격파를 한다? 이거는 그 첼시 첼렘덩크 그때 느낌 좀 납니다. 그리고 지금 비아레알이 리그 순위가 7위예요. 모든 걸 버리고 챔피언스리그로 간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바이에른 뮌헨의 리그에서도 좀 주전급 자원들을 계속 좀 내세우는 반면에 비아레알은 로테를 좀 많이 돌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분배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오늘 경기를 좀 보면 일단 양상 자체는 1차전이랑 되게 유사했습니다. 나겔스만은 이 사네가 위치한 우측면 위주의 공격을 전개를 했고 1차전이랑 차이가 있었다면 저희가 1차전에 가장 큰 문제였었다고 지적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키미 워블란테였어요. 근데 오늘은 고레츠카와 키미의 이 투볼란테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얘기했었던 건 무시알라가 이제 중앙에서 되게 애매한 롤을 맡다 보니까 장점이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날은 무시알라를 공격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비아레알이라는 팀이 1선이랑 2, 3선 사이의 간격을 어느 정도 벌려놓으면서 일단 뒤쪽에서 막아내고 그 이후에 풀어 나오면서 1선의 빠른 자원들에게 한 방에 전달하는 이 빠른 역습 과정, 이 템포 좋은 역습을 되게 잘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1, 2, 3선을 다 압축시켜서 내려놓기보다는 1선과 2선을 간격을 벌리면 살짝 벌려놓고 1선은 상대 전방으로 뛰어갈 거리를 좀 좁혀둔 상태니까 역습을 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다 내려가 있습니다. 5로 내려가 있다가 파레오 내지는 로셀소 같은 자원들 쪽에서 공을 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선 자원들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게 다이렉트로 딱 전달이 됐을 때 뭐 단주마 그리고 이날 교체를 나왔었던 뭐 추크헤제 이런 선수 빠른 선수를 중심으로 역습 전개를 굉장히 잘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거를 1차전 때 당하고 의식을 했기 때문에 3백의 투볼란테를 나겔스만이 선택했다고 봐요. 왜냐면 그래야 후방에서 어느 정도 숫자를 대비를 하면서 상대 빠른 역습을 저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비아레알은
그러니까 바이언 같은 경우는 1차전이랑 이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그냥 10명이 다 수비에 가담을 했습니다. 5 형태였다고 저는 봤고 이 측면 윙어들이 사이드 지역 수비를 담당을 하면서 이날 바이언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네 쪽으로 공격을 많이 당했죠. 사네가 우측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비아레알 입장에서 좌측이거든요. 비아레알 좌측으로 선수들이 많이 쏠렸어요. 파레오 그리고 풀백인 에스투피냔 여기에 코클랭 여기 단주마 이 선수들이 좌측 라인을 쭉 막고 있다 보니까 이 바이언으로 하여금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이드 지역 넓은데 그러니까 좀 더 먼 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도록 저는 에메리가 일부러 유도를 했다고 봐요. 네. 왜냐면 그쪽에서 공격하는 게 확률상 확실히 떨어지긴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볼, 그러니까 공중볼 왔을 때 우리 자신 있다. 물론 이제 저는 파우토레스가 아직도 제공권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날 알비올 엄청 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붙여라. 우리 자신 있다. 저는 이 접근 방식이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나겔스만이 계속해서 이런 사네 쪽에서의 주고 크로스 그리고 주고 뭐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또 중앙으로 넘겨주는 그러니까 사네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원 지역 보면은 박스 안 보면은 바이언이 이날 숫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우측에는 사네가 계속해서 혼자서 뭔가를 풀어가려는 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박스 안쪽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비아레알도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네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사네 냉정하게 봤을 때 이날 평소보다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아레알의 수비를 완전히 부술 만큼 파괴력이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나겔스만이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랜 B가 좀 부족하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후반 초반에 비아레알이 저는 사실 이 선택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슬금슬금 올라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5호 형태가 아니라 라인을 약간 올리면서 야 이거 생각보다 얘네가 우리 수비 못 뚫는데 그럼 우리도 좀 할만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틈이 결국에는 바이언으로 하여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그 실점 장면 보잖아요. 비아레알 입장의 실점 장면 보면은 삼선이 약간 전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랑 공간이 벌어지고 그쵸. 파레오가 압박에 둘러싸입니다. 네. 여기서 패스미스가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파레오가 그 직선으로 보이는 곳에 패스를 했는데 거리가 길었잖아요. 길다 보니까 상대가 커트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생겼더라고. 그래서 코망이 이걸 네, 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끄는 볼이 밀러에게 전달이 되고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웠던 레반도프스키에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이언의 득점이 나오는데 딱 한 골 먹히자마자 에메리 다시 내립니다. 근데 이거 판단이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먹혔네? 이거 상대 홈이네? 야, 미네? 공격력 강해. 어쩔 수 없다. 이거 맞불이다.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되게 현실직시를 잘한 거지. 바로 선택을 합니다. 내려. 야, 씨발 다시 돌아와. 야, 원래대로 하자. 야, 다시 원점부터. 저는 오늘 경기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고 봐요. 나겔스만이 이거를 대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플랜 B가 부족해요. 전반전 내내 똑같은 수비 방식의 바이언은 무시할라 헤더 한번 나온 거 빼고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러면 선수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 그치,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본인이 전술적으로 살짝 수정을 해서 아니면 뭐 포백으로 바꾼 다음에 뭐 조금 더 이 하프라인이란다 하프 스페이스 위주의 공략 패턴을 가져가든지 뭐 이런 선택이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선택이 나오지도 않았고 비아레알이 내려서니까 결국에는 이 전반전에 썼던 원래대로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예, 이제는 뭐 사네 그리고 코망 이런 쪽으로 공을 전달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예, 그거 제외하고는 나겔스만이 보여준 게 없어요 이날 경기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네 다른 날보다는 그래도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비아레알 부수기는 역부족이었고요. 밀러도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는데 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네 쪽도 그렇고 밀러 쪽도 그렇고 바꿔주는 선수도 없었고 이 리카가 또 부상을 당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변수. 왜 그러냐 오늘? 많이 흔들리네. 아니 왜 레버쿠젠 얘기가 나냐면은 그 0102 챔스 있잖아요. 레알이랑 레버쿠젠 그거를 제가 방금 보고 와가지고 그런 거고 방금 거는 바이에른 안 좋은 변수가 나온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리카를 빼고 폰지를 투입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 모르잖아요. 이게 부상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치. 폰지를 투입하길래. 이렇게 하면 폰지를 지금 좌측 스토퍼로 쓴다는 건가? 이게 이거 맞나?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리카 부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 이 3백 좌측 스토퍼로 폰지가 출전하게 되는데 폰지 활용 이도저도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에메리는 이 상황에서 축구 해제가 이제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겔스만은 폰지
에메리는 추크웨제. 이 그림이 완성이 됐고 이 두 포지션의 선수는 맞닥뜨리는 그쵸. 위치입니다. 예. 추크웨제 오른쪽이니까. 근데 결국 실점 어디서 나왔죠? 추크웨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추크웨제 쪽에서. 그러니까 이 교체 투입한 자원들 쪽에서 바이언은 실점, 그리고 비아레알은 득점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결국 이 용병술에 있어서는 에메리의 선택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겔스만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비아레알이 빠른 선수, 그러니까 추크웨제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도 빠른 선수 폰지를 투입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라고 이제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카 부상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공격 쪽에서 밀러나 사네 쪽에서의 변화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왜냐면 어차피 크로스 올릴 거면 저는 물론 이제 그 급은 떨어지지만 뭐 슈퍼모팅을 써도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추맨으로 대응한다. 그렇지. 예, 축구회자랑 슈퍼모팅.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선택을 했어도 저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진짜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사실. 네. 그죠? 아, 진짜 결과론적인 솔직히 얘기야. 슈퍼모팅 들어오잖아요. 슈퍼모팅을 넣어? 미쳤나?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어차피 크로스 위주의 전술로 계속해서 갈 거면 그치. 공격 자원에서 변화를 주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결국 이 에메리가 내려선 선택에 대해서 이 나겔스만 감독은 저는 플랜 B가 너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져 있었다고 보고, 예. 그러니까 저는 변화 시도한 건 좋았어요. 3백의 투볼란테 그래 이거는 비아레알 역습 대비하기에 꽤 괜찮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폰지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추크헤드 쪽에 득점이 나왔고, 이거는 접근 방식이라든지 상대가 이렇게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서는 저는 에메리가 조금 더 좋았다. 왜냐면 에메리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거든요. 먹히자마자 내려. 그러니까 다시 정상적인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 추크헤드 투입하면서 여기서 한 방 빵! 1차전에서 유효슈팅 하나 한 골, 2차전 유효슈팅 하나 한 골. 극한의 효율직구. 우나이 에메리입니다. 야. 우나이 에메리예요. 알고 있어요. 네. 예, 대단한 감독이죠. 네. 예. 무서울 것 같은데요. 예. 추맨인가요? 혹시? 아니 왜 그런 텐션을 보이신 거죠? 아니, 약간 정신이 몽롱하네요. 예. 이게 또 뭐 저희가 이제 또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오늘도 또 라이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예. 자, 어쨌든 비아레알 정말 축하하고요. 너무 축하합니다. 까모! 바모스 마리노!